4.7%의 높은 시청률로 순탄한 스타트를 끄는 월화 드라마 낮과 밤. 간만에 등장한 제대로 된 스릴러라는 평을 받고 있는 본 드라마는 장르 특성상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2화가 주인공인 도정우가 마치 범인인 것처럼 끝나면서 더욱 3, 4화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떡밥 종이와 함께 빠른 뇌피셜 출발하겠습니다. 28년 전 재단과 공일도 연구소장은 하얀밤 마을에서 세상이 밝혀지면 곤란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13번 소년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살해하도록 만드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그때 살아남은 두 명의 아이가 도정과 제미 레이튼입니다. 그들은 28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이를 은닉하려고 하는 재단과 포트널 모두를 견제함과 동시에 이제는 어른이 된 연쇄살인마 113번 소년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13번 소년은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걸까요? 과거 하얀밤 마을 사람들 모두는 웃는 얼굴로 서로를 살해했습니다. 현재 살해된 4명 역시 웃는 얼굴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검 결과 4번째 피해자 최용석의 몸에는 약물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 즉 피해자들은 약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죠. 약물 없이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강력한 최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살인 예고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알리는 대신 피해자에게 미행을 붙였던 이지욱 기자는 3번째 피해자인 백승재와 4번째 피해자인 최용석이 모두 동일한 심리상담사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지욱 기자는 그 상담소에 잠입하지만 딱히 무엇인가를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초능력이 없는 일반 심리 전문가들도 물론 강한 암시, 최면을 걸 수 있습니다. 드라마인데 그 정도가 어려울까요? 하지만 113번 소년이 마을을 초토화시켰던 당시 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최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모아 마을 사람들 모두를 한 명씩 찾아가 최면을 걸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더 나은 가능성은 강한 최면을 가능하게 만드는 초능력, 즉 정신지배 능력입니다. 과거 영화 초능력자에서 배우 강동원이 연기한 초인이나 아니면 코믹 베이스 영화인 엑스맨에 등장하는 닥터 엑세이비어가 이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정신지배는 사회의 정신을 지배하여 조종하는 능력입니다. 만약 드라마 낮과 밤에서 113번 소년이 초능력을 갖고 있고 또 하얀 마을에 사던 연구가 이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다른 2명의 소년인 도정과 제미 레이튼 역시 초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가진 능력은 무엇일까요? 아직 제대로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제미 레이튼이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추측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도정우가 가진 능력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도정우가 가진 능력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화에서 은행 강도를 잡는 장면을 보면 도정우는 높게 달린 교통 표지판을 총으로 쏘아 인질범위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황병철 경찰차장 사무실을 나올 때 황 차장이 던진 테니스 공이 문에 튕겨 화분에 맞게끔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김영준의 친구로 조사하러 갈 때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을 슈퍼의 벽에 던져 움직이는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게끔 합니다. 한두 번이라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단 한 화에 3번이나 비슷한 고개를 성공시키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은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정우가 가진 능력 중 하나는 높은 지능으로 바로 앞에 벌어질 일을 예측하는 예지 능력이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하지만 도정우가 보여준 능력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1화에서 연쇄살인사건 파일을 살펴보던 그는 문득 김영준의 파일을 내려놓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의문의 해커에게 보내 신원을 추적할 것을 요청하죠. 해커와의 대화를 통해 그림 속의 여자가 28년 전 하얀밤 마을의 생존자인 소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도정우는 의문의 대사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들어왔다는 거네? 여기서 분명 2명은 자신과 함께 생존한 113번 소년과 그리고 소녀를 나타내는 것이고, 어떠한 이유로 도정우는 소녀가 다시 항구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제이미 레이튼을 만난 뒤 도정우는 계속해서 캐묻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인 백순자가 살해된 8월 18일, 정말 제이미 레이튼이 한국에 없었는지요? 그러자 제이미 레이튼은 8월 20일에 입국한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이후와 마지막에 네 번째 피해자인 최영석이 사망 직전 심리치료를 받고 나온 직후였다는 사실을 도정만이 유일하게 알고 있다는 것과 갑자기 안경을 끼고 검은 공간에서 벽에 붙어있는 피해자들과 공예원의 사진을 바라보는 도정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일단 당연히 도정우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스릴러인데 이화에서 범인을 알려줄 리는 없으니까요. 제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보셨다면 그는 제이미와 함께 113번 소년을 잡아야 하는 하얀밤 마을의 승려자라는 것도 이미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도정우는 어떻게 제이미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것과 최영석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도정우가 쓰고 있는 안경을 잘 보겠습니다. 안경을 쓰기 전에 그 안경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인의 안경이라면 굳이 이렇게 관찰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 안경은 피해자 최영석의 것인 듯 보입니다. 그런 최영석의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그의 눈에 딱 봐도 현실 공간이 아닌 듯한 검은 공간이 펼쳐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사이코메트리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사물에 손을 대어 그 물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내는 일종의 초능력을 말합니다. 사이코메트리는 미국 과학자 J.R. 버캐넌이 제창한 용어로 실험 결과로 남성은 10명 중에 1명, 여성은 4명 중에 1명이 이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일종의 투시 능력으로 존재했던 인간의 기억이 냄새처럼 사물 주변에 남는 것을 가리키죠. 도정우는 아마 죽은 최영석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그에 대한 것들을 사이코메트리와 같은 능력으로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이미 레이튼이 귀환했다는 사실도 사건 파일을 조사하다 우연히 무엇인가를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면서 미리 예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집요하게 그녀에게 20일 이전에 온 것이 아닌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분명 그가 무엇인가 그녀와 관련된 것을 만졌고 그래서 그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녀에 관련된 것을 그가 어떻게 20일 이전에 알았는지가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정우의 능력을 잘 알거나 혹은 그의 능력을 파악한 113번은 분명 그가 자신을 쫓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제이미가 한국을 되돌아올 것도 이미 그의 큰 그림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그가 제이미에 관련된 흔적을 무엇이든 남겼을 것이고 도정우는 이를 감지해냈던 것입니다. 113번의 정신지배 능력, 그리고 도정우의 사이코메트리. 그렇다면 제이미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정신지배 능력은 흔히 고차원적인 두뇌 활동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사이코메트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유창한 영어 실력과 범인이 보낸 복잡한 예고 메시지를 순식간에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준 제이미와 도정우. 모두 동일하게 높은 지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얀밤 마을에서 했던 실험은 지능이 높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수한 능력을 발현시키는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제이미의 능력 역시 이의 연장선이 될 것 같습니다. 1화 첫 장면에 형광등이 깜빡거린 것이 2화 편의점에서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모든 드라마와 영화의 법칙. 우연히 똑같은 일이 3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음번 형광등이 깜빡일 때 우리는 이들의 초능력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새 영상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제일 빠른 내피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좀 믿으시죠? 라이언 킴이었습니다.